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말레이시아 저희 학교에 단기 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이야기 중에 제가 공부는 매일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잠시 뭐 1시간 정도 아이가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 브레이크 텀일 때, 그때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인데, 이번 주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저희 같은 경우 세 개 학기가 진행이 돼요. 세 개 학기에서 한 학기의 중간 쉬는 10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쉬는 단기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단기 방학이 시작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9일의 학습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뭐 노는 스케줄도 있기도 하지만, 한 5일에서 한 6일 정도? 6일 정도는 꾸준히 공부를 조금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웃라인의 학습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 공부하는 그 영상에 대해서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단기 방학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이제 센 6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6학년 1학기 것도 방학 때 마무리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2학기 부분에 마무리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아이가 이제 푼 것도 있고 안 푼 것도 있고, 이제 새 학기 때 들어가서 시간이 중간중간 남을 때 그 조금씩 뭐 2장 3장씩 이렇게 풀다 보니까 한 반 정도는 푼 것 같아요, 문제집을요. 이제 그 중에서 중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기분에 따라서 틀리고 맞고의 업다운이 좀 많이 심한 아이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기분 좋게 풀었을 때, 뭐 요럴 때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맞은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잘 맞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영혼 없이 푸는 거,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거를 생각 없이 그냥 풀어가지고 틀리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런 거 이제 좀 오류 난 거를 이제 방학 기간 안에 좀 고치고 문제집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성의 있게 열심히 이제 잘 풀었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빨리 풀고 자려고 이렇게 문제를 대충 풀어놓은 부분이 있었던 거. 근데 이걸 또 몰라서 틀렸다기보다 이걸 다시 풀어보라고 이제 주어지게 되면 옆에서 좀 째려보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다 맞아가지고 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엄마의 이제 도움 없이 푸는 부분이라서 시간을 두고선 또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은 원래 이제 둘째 아이가 국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했던 건데, 큰아이는 왜 나는 이거 안 해주냐 라고 해서 아빠 올 때 5권과 이제 6권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구석 가서 쭉쭉 풀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국어력이 있기 때문에 다 맞을 줄 알았습니다. 네, 틀린 부분이 간간히 있긴 하더라고요.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잘 푸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동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V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틀리고 네 번째, 이건 실제적으로 진짜 몰라가지고 틀린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 번 틀린 거를 고쳤을 때 대부분 오답 없이 다 맞는 편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 한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잘 이렇게 해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풀어놨죠. 근데 보통은 한 번 앉아서 30분 정도 시간 안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회분을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거의 이제 40회까지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맨 뒤에 제가 고치라는 부분만 고치지 않았고, 이제 35배에서 이 마지막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거 5단계 끝나고 6단계까지 방학에서 마무리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6단계 한 중간 정도까지 목표를 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은 저희 집 작은 아이 영어 교재 시작을 했던 교재인데,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나?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아이가 한 3과에서 4과 정도를 중간중간 시간 날 때 좀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벌써 거의 반권 가까이를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채점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11과를 이제 풀 차례네요. 이게 총 30과까지 했을 때 거의 한 3분의 1을 풀어놨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쭉쭉쭉 이제 힘들지 않게 풀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미닝 파악을 위에 있는 제목을 읽지 않아서 아이가 이제 틀렸던 그런 부분, 그거 빼고는 크게 무리 없이 어려워하지 않고 이게 잘 풀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잘 풀어놓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3분의 2권 남은 것까지 방학 동안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려면 하루에 한 3과에서 4과 정도는 꾸준히 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3과 정도를 하면 한 10일 정도에 거의 끝나겠네요. 네. 이건 이제 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력이죠. 아이가 이제 좀 생각보다 국어적인 부분에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독해가 조금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건데, 벌써 이제 3단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시간 날 때 틈틈이 구석 가서 그냥 풀고 오면 제가 이제 채점을 몰아서 한 이제 2-3번 정도 한 걸 가지고 몰아 채점을 했던 편인데, 크게 문제 없이 이거 잘 풀었어요. 저는 이제 조금 3단계 들어가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단계 학습을 진행하고 나서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크게 문제 없이 잘 풀어서 너무 기특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어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문제집 솔직히 저는 되게 권하고 있어요. 주변 지인들한테. 이걸 막상 풀고 나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혹시 독해 부분이 좀 약해서 문제집을 좀 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 문제집 한번 사서 풀려보시길 바랍니다. 요것도 거의 이제 한 반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반 정도는 조금 금방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까지도 방학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희 집 이제 둘째 아들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3학년 1학기 이제 선행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문제집은 한 반 권 정도 이것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새 학기 시작을 하면서 좀 바쁘다 보니까 조금 풀었는데, 문제는 이제 큰아이와 둘째 아이에 비해 이제 둘째 아이가 국어력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혼자 학습이 조금 정착이 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좀 많이 풀어놨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채점을 하면서 절대 혼자 풀지 말라라고 말할 만큼 오답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컨디션 좋을 때 관리하는 걸 보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오답률이 많이 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3학년 1학기 거까지는 마무리를 좀 하지 않을까.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3학년 2학기 거 말고 그 전에 제가 조금 심화학습인 센 부분의 학습을 사놨던 거를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잘 풀어놓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요렇게 가관입니다. 네. 너무 현실직하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는 부분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별표는 모른다고 얘기해서 다 땡겨놨던 거 엄마 옆에 그냥 있는데 그냥 다 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안 풀었던 부분도 체크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뭐 이 정도면 노말하지 않을까, 예습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반 권 정도 남아있는 초등수학 기본 응용 부분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센 부분을 학습을 할지 아니면 병행해서 3학년 2학기 거 기본 플러스 응용을 같이 병행을 할지는 그때 이제 아이 이제 다 풀고 나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등생 학습. 이제 우등생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 학습지로 매달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0월 마지막 주쯤 되잖아요. 근데 이제 11호가 미리 한 3번째 주 되면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국어사회 과학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문제집 나와 있는 거를 공부를 할 예정이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행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은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이제 우등생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쉬워가지고 패스를 하고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응용 부분이나 이렇게 별표침 부분만 하고 다 스킵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것도 다 그냥 빼버리고 중간에 이제 별표 나와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양이 많지 않고 국어사회 과학만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실 정도로 되게 미비한 양입니다. 네,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거의 다 풀어놔서 요건 이제
틈새 잠깐 시간 남을 때 다 풀어놔서 거의 이거는 다 풀어놨더라고요. 수학의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데 이제 이거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국어하고 겨울 부분만 거의 새 거로 남겨 있어서 이 학습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호 우등생 학습도 방학을 기점으로 다 마무리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나니까 엄청 많은 양을 학습을 하는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집의 반 정도는 거의 이제 아이가 학습을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9일간 학습 동안 다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